돈을 버는 거는 금리의 차이로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맞잖아요. 그 채권도 5년 갖고 가려고 했는데 3년째에 판 이유가 그 채권 할인율보다 요거에 넣는 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수익률이 더 나으니까, 금리 차이가 좋으니까. 이 집을 이용해서 삶을 나은 방향으로 만들자, 경제적인 개선을 하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어쩌면 은행 대출 금리가 아까 4% 초반으로 빌려와서 세입자들은 은행 금리보다 비싸게 우리한테 집 사용료를 내니까 이게 사업화가 되고 거기서 그 차익으로 수익금을 갖고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고, 선생님 사업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걸 사면은 걔가 이제 같이 커나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걸 기다려주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다릴 때 안 본다, 잊어버린다. 그럼 보기도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유혹은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참는 거에 혹시 팁이 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선생님의 나만의 방법 같은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신경 쓰이는 게 있잖아. 그러면 참을 때 다른 부분을 더 열심히 본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해서 얘를 줄여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사용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억지로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쌓이는 게 더 재미있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잔고 이렇게 보면 이제 통장 잔고가 느는 것, 주식 개수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이만큼인데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 그걸 보는 게 더 즐거웠기 때문에 그게 별로 크게 유혹으로 많이 안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성향 자체가 선생님이랑 잘 맞구나를 알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30 몇채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가는 것처럼. 맞아요. 저도 그냥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 이해가 되네. 저도 이게 그거를 그냥 하나하나씩 개수가 뭐 처음에는 뭐 한두 개로 시작했다가 몇십 개로 이렇게 됐다가 이런 것들이 이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팔고 싶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뭐 언젠가는 팔게 되긴 하겠지만. 야, 선생님도 진짜 지독한 사람이네요. 아니, 지독하다는 얘기하니까 그게 갑자기 또 생각나네. 수업 때 언뜻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입찰 보증금인가 조금 부족했나?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 팔았다고. 근데 그런 사람도 처음 봐가지고, 보통 집을 살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꼭 해야 되잖아요. 할인해서 보통 팔죠. 근데 보통 그거를 샀다가 동시에 팔아서 차익만 은행에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라고 난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수익률도 얼마 안 나는데. 근데 선생님은 그 채권을 안 팔았다. 네. 근데 그 채권이 그러면 선생님 지금 거주하는 집 살 때 그거야? 네, 맞아요. 그럼 금액이 좀 되잖아요. 한 2,300 정도. 그럼 언제쯤 산 거예요? 이제 3년 차 되는 거였어요. 그게 원래 5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팔았죠. 근데 잘 몰라서 5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 만기가 5년이에요. 만기 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만기된 채권 금액이랑 이자랑 같이 해서 돌려주죠, 그거를. 3년 차에 팔면 수수료가 또 있는 건가? 만기 전에 하는 거니까? 수수료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만기가 되면은 채권 표면 금액이랑 이자랑 같이 해서 그거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정해진 수익률이 있는 거구나. 약속된 수익률이. 그 중간에 팔면 그거보다는 수익률이 그냥 똑같이 이제 그냥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되는데, 할인 그것도 맨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거를 또 매입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채권을 이제 할 때 채권 할인율이 너무 컸었어요, 이게. 좀 아까웠구나. 네, 아까워서 이걸 내가 좀 갖고 있다가 채권 할인율이 좀 낮아졌을 때 그때 팔아보자 했고, 그게 갖고 있다가 그냥 계속 갖고 있게 됐던 거죠, 그게. 팔은 거예요? 네, 팔았죠. 팔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걸 하려고. 입찰 보증금 마련하려고 국민주택 채권을 파신 분은 내가 처음 봐가지고 진짜 지독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두면 다 돈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선생님한테 한 수 배우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면 참 좋죠. 그거야, 여유가 있으면. 그게 당장 내가 급한 돈이 아니다 보니까 어딘가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굳이 내가 바로 쓸 돈도 아닌데 넣어놓으면 되지 뭐.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한테 들어온다면 그게 현명한 거 아닌가. 그거 처음에 매입했다가 다 바보라고 했어요. 그 이자도 얼마 안 나는데 그걸 왜 갖고 가냐고. 어쨌든 할인율 생각해보면은 이거 할 바에는 내가 그냥 채권 할인하는 그 이자보다 먹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매입을 했었던 거죠. 그게 결국에 그 금리 차이를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다 생각이 드는데, 돈을 버는 거는 금리의 차이로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맞잖아요. 그 채권도 5년 갖고 가려고 했는데 3년째에 판 이유가 그 돈을 그 채권 할인율보다 요거에 넣는 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수익률이 더 나으니까, 금리 차이가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집을 이용해서 삶을 나은 방향으로 만들자, 경제적인 개선을 하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은행 금리, 은행 대출 금리가 아까 4% 초반으로 빌려와서 세입자들은 어쩌면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세입자들은 은행 금리보다 비싸게 우리한테 집 사용료를 내니까 이게 사업화가 되고 거기서 그 차익으로 수익금을 갖고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고 모든 게 금리 차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선생님 사업도 비슷한 거잖아요. 선생님이 뭐 나는 아예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가서 1,000원에 갖고 와서 10만 원. 뭐 그런 셈이죠. 네. 제가 가격을 네. 잘 모르죠. 거기에 금리 차이를 그것도 차이를 이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그런 들죠.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과장을 좀 하긴 네. 했지만 그럼 그때 사업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투자 그리고 그 전부터 뭐 주식 투자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서도 남다른 또 일가견이 있으셨잖아요. 일가견이라기보다는 제가 부동산과를 나와서요. 전공이 내가 부동산이라서. 너무 주름 잡고 있었네요. 아유. 좀 창피하다. 그거 잊고 있었다, 선생님. 전공이 부동산과였고 부동산 경영과였고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했었죠. 갑자기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졌다는 근데 이게 생각이 드는데. 이론만 아는 거지 어. 실전이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졸업까지 하신 겁니다. 네. 부동산과 저도 관심이 되게 있었었거든요. 대학원을 가볼까라는 네네.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했었는데 거기서는 어떤 거 주로 그냥 계속 법만 위주로 배우는 것 같아요. 민법. 그럼 시험 볼 때는 학교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되겠네. 그냥 뭐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시험은 또 단시간 내에 긴 지문을 이제 빨리 그렇죠, 읽고서 빨리 답을 찾아야 되는 게 기술적인 기술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결국에는 학원을 다녀서 이제 취득을 했죠. 좀 전공을 못 살린 거네. 졸업하자마자는 부동산을 바로 했었어요. 중개사무소. 네, 뭐 상가 뭐 이런 거 부동산 중개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아, 이런 거 저런 거 해봤는데 선생님 경험이 참 많구나. 저랑 좀 안 맞았어 그런 거. 중개 손님 모시고 집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전월세 같은 거를 했었으면은 네. 마음이 좀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상가 뭐 이런 거 위주로 했었거든요. 권리금 조정하는 아. 그런 중개, 또 중개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런 거를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손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게- 것들이 좀 많이 불편하고 이래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나왔죠. 나오면서 이제 엄마랑 같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배웠던 것들이 지금 와서 써먹을 부분이. 언젠가에 돌고 돌아서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부동산을 정통파네, 선생님.